지난 몇 편의 영상에 걸쳐 저는 스마트폰과 연결된 서비스들이 갖는 해악에 대해서 계속하여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뉴스 그리고 유튜브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런저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즉, 뉴스와 유튜브가 스마트폰과 결합함으로써 수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다룰 서비스는 그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이 서비스야말로 스마트폰 시대의 대세가 되어버리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양산해낸 스마트폰 시대가 가져다주는 폐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는 바로 SNS입니다. 이렇게 SNS를 비판하려고 하는 저 역시 예전에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고등학교 동창이 소개해준 페이스북은 마침 수능 끝나고 스마트폰을 갖게 된 제게 신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새내기 때 페이스북을 글쎄요 중독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1일 1포스팅 하면서 매우 자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페이스북이 차지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페이스북을 쓰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로 떠나게 됩니다. 지금이야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을 쓸 수 있지만 그때는 어림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싸지방에 들락날락해도 눈치가 안 보일 정도로 짬이 찼을 때 비로소 페이스북을 다시 사회에 있을 때처럼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게 매우 큰 현타를 유발했습니다. 그때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든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군대에서 월급 15만원 받으면서 족뱅이 까고 있는데 패칠들은 매일매일 파티를 즐기고 있구나. 지들끼리 놀러가고 돈 많으면 해외여행 가고 매일 술 처마시고 지들끼리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싸지방에서 매일매일 페북을 구경하면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려니 일단 그들과 나의 처지가 비교되어 1차적으로 서러웠지만 그걸 굳이 찾아보고 열등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서러움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극에 달했을 무렵 저는 페북 계정을 지워버렸고 덕분에 남은 군 생활은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SNS라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일상을 불특정 다수가 관람할 수 있는 공간에 올려대는 걸까요? 왜 그 사진과 글들을 통해서 좋아요를 받고 인정 욕구를 채우려는 걸까요? 이거 본질적으로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부질없고 허무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SNS에 목을 맵니다. 이렇게 하는 원인이 있긴 하죠. 바로 SNS가 사람들의 인정 욕구 그리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저렴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인정받는 것을 절실하게 원했고 그건 지금 인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과거보다 훨씬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SNS를 할 때 절대 평범한 내용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평소와는 다른, 남들과는 다른 비일상적인 내용을 업로드해야 좋아요든 슬퍼요든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의 SNS는 비일상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걸 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SNS 속 사람들의 비일상적인 장면들이 꾸며진 장면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은 이렇게나 특별한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지루하고 평범하고 남루하기 짝이 없지?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마치 꽤나 편한 군생활을 누리고 있던 제가 민간인의 SNS를 보며 내가 족뱅이 치고 있다는 왜곡된 생각을 하게 만든 것처럼요. 이러한 비교와 자격지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최소한 이 미친 짓거리로부터 빠져나와야겠어 라는 탈출의 동기로 작용하기만이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붙잡고 SNS를 통해서 어떻게든 야, 내 인생도 특별해 라며 스스로의 인생을 왜곡하고 자위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결국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당신은 오히려 일상과 현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충분히 불행하게도 당신이 SNS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화면 너머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당연히 SNS 기업의 수장들이죠. 고소가 무서워서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다들 아시겠죠? 그들이 누군지. 그들은 당신이 SNS를 이용하여 허영심과 가벼운 인정욕구를 충족받으려 발버둥 치는 동안 여러분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천문학적인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야, SNS 공짜로 쓰는 건데 아무 상관없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글쎄요. 어떤 상품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때는 자기 자신이 상품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SNS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틀린 설명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SNS를 무료로 이용하는 동안 여러분이 곧 상품이 되어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신의 개인정보가 상품입니다. 여러분이 SNS를 무료로 이용하는 동안 여러분이 곧 상품이 되어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신의 개인정보가 상품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성별이 무엇인지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무엇을, 누구를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은 싫어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심지어는 당신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한지까지 모조리 파악해서 그러한 정보를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판매자는 SNS를 운영하는 기업, 구매자는 광고주, 그리고 상품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당신이 SNS에 빠져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고 타인의 비일상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일상을 끊임없이 폄하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발악하는 동안 거대 디지털 기술 기업들은 당신의 개인정보로 주머니에 돈을 쑤셔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해악을 갖고 있는 SNS를 과연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같은 뻔한 물음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고 심오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아야 하며 그들의 댓글을 받고 즐거워해야 하며 그들의 관심을 받고 행복해야 할까요? 인간은 애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전시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것은 현실의 자기 자신이고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한다면 SNS를 굳이 이용할 이유가 있나요? SNS가 필요한가요? 저는 적어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페북 계정을 지우고 인스타 계정을 지우고 트위터 계정을 지우세요. 중요한 소식을 놓치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자기 계정에 있는 개인정보와 피드들은 전부 삭제하고 단순히 계정만 연락용으로 남겨두고 스마트폰에서는 앱을 지우세요. 어차피 그런 소식들은 컴퓨터에서 웹 버전으로 이용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SNS도 똑같은 속도로 퍼졌고 어쩌면 우리는 그 해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태껏 사용해온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아무 말은 여기까지입니다.